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자국 기업의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디디출싱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국가안보위해 혐의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받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 더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가속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진입, 지역 소멸 등 사회 곳곳에서 3대 인구 지진 징후가 나타나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구 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초등 돌봄 연장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돕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개월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배당과 운송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며 13개월째 흑자를 지속했습니다. 셀리버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면역 치료제가 감염병 치료 효능이 뛰어나면서도 약물의 사용을 제한할 만한 부작용이 없음을 직접적인 데이터와 함께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덱사메타손 투여 시 나타나는 고혈당증과 면역 마비와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방금 전에 LG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해서 1조 원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실적 잘 나와줬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들도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역시나 실적 발표 후에는 이 주가들의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LG전자가 현재는 3% 안팎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시장 분위기도 어둡고요. 주가들도 지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미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잠시 후에 도와드리는데요. 샵 0082로 보내실 때 시크릿까지 같이 3글자 보내주시면요. 시크릿 무료 강연에 참석 티켓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7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으니까요. 시크릿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크릿 이 3글자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해 보고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이 시각 시황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시죠. 네,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0.86% 하락한 8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잠정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4% 상승한 63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0%를 넘어섰습니다. 53.37% 상승한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로 매출로 봤을 때는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영업이익도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이번 깜짝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PC용 반도체 판매가 양호했고요. 주력 상품인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LG전자 보시죠. 네, LG전자 현재 발표 이후에 계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94% 하락한 1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LG전자. 네.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41% 상승한 매출액이 17조 1,100억 원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5.54% 상승한 1조 1,000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생활 가전과 TV가 실적을 견인했고요. 휴대전화 사업 철수 또한 실적을 뒷받침했을 거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봤고요. 다음은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0.76% 하락한 3,28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5포인트 하락세네요.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0.36% 상승한 1,04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상승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49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천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네, 외국인이 1,10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954억 원, 기관이 8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진단키트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가량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젠이 8.11% 상승한 8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마시스가 1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바이오젠이 4%의 강세, 바이오스마트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93% 상승한 9,29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시스워기 현재 20% 올려 세우면서 2,4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재택근무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네, 재택근무 관련주들 역시 코로나 확산 우려감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과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는 ECS, 현재 19.19% 상승한 8,8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도전비주얼이 2%의 강세, 알서포트까지 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링네트가 6.06% 상승한 7,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교육주도 살펴보시죠. 자,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 교육주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상승세 보인 온라인 교육주도 많은데요. 오늘 캐리소프트 15.21% 상승한 3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IB기명이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이 5.84% 상승하면서 15,400원, YBN넷이 11.73% 상승하면서 현재가 만원입니다. 메가MD까지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항공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항공주 하락세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항공이 2%의 약세, 한진칼도 2%, 제주항공까지 2%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진에어가 3.06% 하락하면서 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까지 2% 약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3%대로 하락하면서 은행주들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2.23% 하락한 5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2% 약세,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까지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DGB금융주주가 1.54% 빠지면서 현재가 8,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휴먼엔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먼엔이 현재 29.92% 상승하면서 7,99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먼엔은 코비박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이 코비박은 러시아 코로나19 비활성화 백신으로 지난 2월 19일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에 휴먼엔과 웰바이오텍이 각각 70억 원을 투자한 엠피코퍼레이션이 코비박의 글로벌 판권과 독점 생산권을 가진 러시아 기업 판바이오테크와 지분율 37.5%의 지분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 구체적인 수치부터 또 오늘 시장까지 상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다시 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 온라인 교육주들 상승하는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 방향과 좀 어느 정도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점 등을 좀 특이적으로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등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첨보, 에코프로 BM, 우리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삼성전기, 현대오토웨버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시젠, 미스터블루, 테스나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대내외 악재 속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상승세 좀 보여주는 전형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6월 이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점 등이 이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이 단 이런 우려감으로 좀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 델타 변이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전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됨에 따른 유가 급락 등의 이런 대내외 악재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루 앞둔 6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점 등도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차익 실현이라든가 일부 현금화에 대한 욕구를 좀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테마들의 상승세 눈에 띄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212명을 기록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관련 우려감이 관련 테마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코로나 연관주들, 코로나 진단 백신 개발주라든가 음압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등의 상승세 역시도 이러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업종 최근 흐름 자체가 이 배터리 3사 일종의 대형주로 인식되는 이 배터리 3사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반면에 이 반면 2차 전지 업종 내 소재 등의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 강세를 좀 보이는 측면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보, LNF, 에코프로 등의 이런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반도체 업종 역시도 이런 2차 전지 업종과 일부 유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이런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 밑단의 중소형주들 테스나, 월덱스, SK 머티리얼즈, 네페스 등의 이런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일단 이러한 이 업종 내 중소형주들의 이런 주가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게 하는 점 등이 오늘 시장 특징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좀 우려감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해소되면서 다시 주가 흐름도 다시 나아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귀추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한데 앞으로 기대감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왔죠. 12조 5천억이라면 코로나19 이전 수치와 비등한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실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주가 수준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는 뭔가 좀 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실적들이 나오고 그 뒤로 중소형주들이 나오는데 이 실적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은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은 바라보고 있죠.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기저효과, 작년에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현재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2분기까지 호실적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한다 하더라도 3분기와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4분기는 기저 효과, 그러니까 작년 3, 4분기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회복세가 조금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1, 2분기와는 다르게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웬만한 실적 증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앞서도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바이오주들의 강세라든지 플랫폼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상대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1000명대의 확진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의 상승을 관련주들의 상승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시장은 여전히 빠른 순환매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연출이 되는가 싶더니 오늘은 대형주들이 쉬어지면서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하루는 대형주, 하루는 중소형주 이런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시장은 현재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어느 한쪽에 치중된 매매를 하기보다는 고른 포트폴리오 구성들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실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긴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빠른 매매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느냐라는 점이겠죠. 그러한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실적을 바라보는 자세를 섣불리 호실적이 나오니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쳐다보기보다는 실적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쫓아가는 매매 이런 것들 지금 누군가는 순환매 장세에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빠른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빠른 매매를 하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조금 긴 호흡으로 매매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주가 움직임 보고서 많이 좀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매매하기보다는 긴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발표로 지금 시장은 좀 분주한 모습인데 사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또 부진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루는 좀 상승하는 것 같고 또 하루는 하락하는 것 같고 주춤주춤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그래프 안에 속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7월 후반부 쪽으로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하고 통화정책 회의하고 그것이 연결고리로 마지막 부분에 달러 쪽으로 흐름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그것이 8월 이전에 그 흐름으로 인해서 8월 이후에 상승 장세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상화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 후반부 쪽에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서 바로 연결되긴 하는데 첫 번째 연결고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정상화 먼저 살펴보면 한마디로 페드가 주장하고 또 그것의 반대 주장도 항상 있었었던 일시적 인플레이션 이것이 이제 정말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초에 리치먼드 페드의
텀 바킨 총재 그분이 코멘트를 한 것의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왔습니다. 중고차 가격 우리 계속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이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별거 아닌 건 아니더라도 중고차 가격 상승폭이 이제 지난달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자체가. 그리고 여행 비용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었던 가격 상승이 완화되고 있고 실제로요. 가장 키워드로 볼 수 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격이 반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물가의 해결책은 높은 물가 그 자체이다. 지금 화면에 영어로 써져 있는 그 자체의 뜻. 결국 물가가 물가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화로 진입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된 상황이 언제 시장에 쇼크로 다가올지 또 그것이 시스테미컬한 리스크로 확산될지 불안하는 그런 요인이 시장에 항상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온 다음에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코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주택시장하고 은행 시스템 레버리지 감소를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 그래서 은행 리스크 가중 자본 비율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하고 리스크 자산과의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BIS는 8% 이상을 유지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2008년 그 당시 위기 당시 3분기 당시에 9.8%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거의 2배 수준인 14.3%로 미국 그 은행 그 수치를 기록한 이후부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완화 그리고 시스템은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은행들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할 요인들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 꼴이 이 시점에서 그런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 주목이 되는 것이죠. 일정 보면은 15일 날 BOJ가 있고 22일에 ECB, 27일에 FOMC로 쭉 이어집니다. 일주일 간격으로요. 바로 다음 주부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완화 속의 정책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페드 쪽은 강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ECB가 페드의 평균 목표 관리제까지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솔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 매입 8월에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가 강세, 유로 약세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만약 이것이 유로 약세, 달러 강세 구도가 계속 지속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 강세인데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세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러 마지막 골입니다. 미국 국채 강세하고 달러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7월 글로벌 중앙은행 정책 통화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기점에 도달한 달러 인덱스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핑크색 부분으로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놨죠. 중기 상승 추세 톡 이탈한 그 이후에 올해 초에요. 단기 급락한 레벨까지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 상승해서 저 핑크색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 강세 밴드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반락한다면 우리한테는 그나마 좀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세로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 국내 매수세에 의존하고 있는 쪽에서 좀 더 강한 탄력을 생각해 보려면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7월 후반부 쪽에 좀 주목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와 미 국채 강세 흐름 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시장에 보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또 꾸준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속 유입되기 힘든 그런 상황은 과연 뭔가. 그래서 제가 종종 이 흐름을 좀 지켜보고 하는 그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지수 비교를 통해서 EMBI 스프레드를 추정하는 그런 그래프를 종종 보여드리는데, 이 푸른색 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미국의 국채 가격이고요. 아래쪽이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입니다. 제가 까만색 선으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 좀 상황이 좀 비교되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그 구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까만색 박스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왼쪽 걸 보시면은 올해 1분기 후반까지, 올해 초까지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요. 그때 들어왔었던 외국인 매수세 구간이고요. 그 당시에는 좀 푸른색 선 빠지면서 붉은색 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EMBI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이머징 마켓 시장의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그 매력이 살아난다라는 그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와 비슷하게 두 번째 박스 있죠, 오른쪽에. 그것은 푸른색 선은 옆으로 기고 있는데 붉은색 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올해 1분기 후반에 나타났었던 그 현상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두 번의 경우 다 들어왔었던 그런 환경 요인을 형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미국 채권 지수하고 달러 지수가 우리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배경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국채 지수가 저런 식으로 흘러가고 지금처럼 계속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미국 쪽도 어느 정도 긴축을 시사하고 있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두 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아직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기관으로 인해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달러 강세가 마무리된 이유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회의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ECB 통화정책하고 패드가 공조되는 흐름 정도로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외환시장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초에 그 일정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미국 국채 발행 증가분을 지금 기록한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붉은색 박스로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게 올해 3분기입니다. 7, 8, 9월입니다. 7월 달이 가장 적죠. 그래서 7월이 제가 6월 말 지나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고, 8, 9월 가면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3년물부터 10년물 국채 발행, 또 30년물 국채 발행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절대 규모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예전보다는 좋겠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흘러왔었던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흐름보다는 좀 빡빡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기 조정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 바로 직후에 BOJ부터 시작해서 통화정책회의가 연결된다라는 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약간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페드와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올 의견들도 좀 상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는 8월에 잭슨홀 미팅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큰 변화는 8월에 잭슨홀 미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BOJ와 ECB, 패드 이렇게 세 군데,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 자산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고,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번 7월 후반의 회의들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8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 재무부가 그 후반부 쪽에 4분기 쪽에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 2일에 나오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었듯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그럴 상황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그 변화에 반대되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자산 쪽은 아무래도 강세, 특히 채권 시장의 강세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쪽으로는 별로 득될 것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건 향후 추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글로벌 중앙은행이 항상 요새는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표현합니다.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빼놓지 않고 쓰는 문구가 인플레이션의 안정, 이 안정과 더불어서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치는 안정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지금 일시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 성장을 해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압박보다는 지속 또는 완화 가능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자산시장 강세는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강세 여부에 따라서 코스피 차별화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회의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상승 하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략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7월 후반부 전략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잭슨홀 미팅 이전에 그 기틀이 마련이 될 것이고 우리가 차별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적 수익률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도너리포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포트 제외됐던 종목들 15.9% 수익 구간이 있고 0.9% 수익 구간에서 5스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SNK, SM라이프 디자인 17%, 15%, 8% 각각 수익 내줬었고요. P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줬었고 우성사료 16%, IHQ는 12.5%, 보성파텍 12%, M게임이 10.1% 수익 냈습니다. 네, 보령지역이 12%,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 11%, HMM은 20.2%에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 신성 델타테크가 15.4%, 안내 포트 제외되면서 0.4% 수익 내줬었고요. 한전산업 포트 제외되면 4.1% 수익 내줬었지만 그 이후에 더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습니다. 대성창조 손절가 터치했고 네,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했죠. 남해화학은 8.9% 수익 내주고 서암기계공업도 16.4% 수익 내줬습니다. 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대상, 보령제약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는 LG전자도 담겼습니다. 1.5% 아직 손실 구간입니다. 네, 도너리포트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7월 8일부터 작년에 시작을 해서 도너리포트 1주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500%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점검 먼저 듣고 현재 포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하락하고 다시 진단키트,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가 이제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요게 한 2주 전부터 이제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딱히 시장에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잘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는 흐름에서 강하게 주가 좀 움직여줬던 부분들이, 지수가 움직여줬던 부분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글로벌적으로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보자라고 얘기했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원달러,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올라왔던 게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장자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증시는 당연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한 단계 지금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놓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던 부분들 어저께부터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눌림이 이제 어제 5일선 돌파하고 눌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흐름이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구간, 그러니까 요 라인을 갖다가 지금 이 라인을 갖다가 좀 지켜주는 흐름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수가 한 3,275포인트 정도, 80포인트 정도, 요 사이에서 지금 저점을 좀 계속 형성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느 정도로 지켜내느냐 하는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기술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 8개월 연속으로 굉장히 양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또 쉬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상한 부분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보면 또 한 8월달, 7월 말부터 해서 8월달에 박스권으로 한 석 달 정도 쉬어갔던 그 흐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3월부터 만들어진 이 트렌드는 여전히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세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현재 개인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까지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개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방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수 주체 자체가 개인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굉장히 스마트하게 또 올라올 때는 또 잘 팔아요. 잘 팔아서 내려올 때 조정을 대비한 현금 확보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런 액션들 자체가 시장을 한 차례 조정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지 시장의 큰 흐름을 갖다가 하방으로 꺾어내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에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추세대 하단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려올 때마다 괜찮은 실적에 있는 종목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 내에서도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핫하게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치료제, 그 다음에 진단키트, 물류, 결제, 포장,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에서 다음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 섹터 내에서의 종목 선정을 좀 잘 해보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약주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시장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AS 받아봐야겠죠. 오늘 현재 포트에서 LG전자가 이번 주 편입이 됐는데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소 주가 흐름 부진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종목씩 AS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7월 7일 잠정 실적 발표가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참 실적은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시장을 얘기하면서 얘기 드려야 되는데 LG전자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2조 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잘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밀려 내려갔어요. 왜 실적이 이렇게 좋게 발표가 되면 밀리냐? 사실 뭐 주가도 이게 선반영을 했다라고 할 만큼 올라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이제 있었던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이런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나온 게 이런 눌림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조정이 나오는 거, 만약 뭐 내일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분들께서는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란 거 알고 계실 거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좋은 거 다 아실 거고요. 램 가격도 지금 D램 가격도 계속해서 시중에서 이제 판매 가격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을 살 때 양봉이 나오고 올라갈 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음봉이 막 나오고 떨어질 때 이럴 때 담아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한 주씩 모아 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또 한 주 사시는 거고요. 뭐 또 두 주 모으신다는 분 계시면 또 두 주 사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사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음봉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올 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신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시간 투자가 좀 들어갈 뿐이지 결국은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10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이파워트레인이라는 이 조인트 벤처 마그나라는 글로벌 3대 자동차 부품 회사와의 조인트 벤처가 이제 7월 1일 출범을 하면서 그 기대감에 이제 저점을 잡고 또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까지 이제 생긴 종목인데 2분기가 항상 비수기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1, 2, 3,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2분기가 항상 좀 안 좋았던 LG전자가 물론 올해도 제 생각에는 3분기와 4분기를 놓고 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참 안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온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적자가 나던 부분을 해소를 했고 그리고 성장성까지 이제 장착을 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감에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고 재료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보통 이제 실적 시즌에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좋을 거고
이런 그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 추세대를 만들어 놓고 추세대 하단이에요. 매수를 하셔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최대한 싸게 산다라는 관점이라면 오늘 못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시세를 크게 분출하기 직전에는 이러한 저항 자리들 그런 구간에서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추세 저항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어저께 이제 살짝 불파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대 흐름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놨고 전고점 저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 저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로 뚫어줄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과 이 전장산업 쪽에서의 성장성은 분명히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최대한 싸게 잡아놓는다고 봤을 때는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까지 그리고 현재 전장산업 쪽에서의 LG전자는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절반 수준의 저평가되어 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장산업이 실적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내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LG전자만큼 대형주들 중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짧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지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디포스트 볼 텐데요. 매디포스트 21선까지 이제 조정 나왔다가 오늘 도지 형태의 양봉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추세대 저항을 갖다 돌파를 하고 눌림으로 이제 안착을 했어요. 20선 돌파 이후에 이평선적으로도 20선 밟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내일 정도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21선 가게 이제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10선 이탈 나오지 않고 그냥 상방향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계속 틀어서 올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바닥권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매수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 지금 여기 이제 지난번에 그어 놓았던 요 밴드대가 있는데 밴드대 하단까지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보시면 이제 전저점 구간까지 이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앞에 보시면 박스권 저항으로 움직였던 구간 전고점 돌파하면서 돌파가 만들어진 구간에서의 지지를 좀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시면 제가 지금 위에 이제 상단에 노란색으로 도파미를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했던 구간이거든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21선을 좀 뚫어내는 그림으로 갔다 하면 좀 시세가 괜찮게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음봉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고 전저점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 어떻게 잘 지지를 해주고 되돌림이 나와주는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 노리고 계셨던 분들 여전히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령제약인데요. 추세대 흐름을 갖다가 이제 타고 쭉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세 지금 여기 이제 저점 구간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는 항상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구간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어저께 이제 20선 떨어졌을 때 제가 양봉으로 21선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한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추세 라인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중심 라인대 그리고 전저점 부분 뭐 이런 구간들을 현재 지켜주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자회사 두 곳에 IPO가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뭐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유무상증자를 함께 좀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 그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무너지거나 하는 일 없이 지금처럼 이 추세대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세대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요대로 한번 진행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 짧게 정리하고 다음에 유무상증자가 완료된 이후에 저점에서 한번 다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간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로 이주현 위원님이니까요.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너리포트가 작년 7월 8일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이번 주면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너리포트 1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가 7월 9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집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미리 질문을 주시면요, 저희가 답변을 준비해서 방송 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주연 위원님이나 도너리포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으시다면요, 얼른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1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샵 0082번으로 문자 다시 한번 보내주실 때요, 시크릿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청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무료 강연인데요, 7월 17일에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샵 0082로 받고 있는 거 위원님들 이름 전송하셔도 되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이 시크릿 세 글자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 번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